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김프로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노래. 왜? 여름 작가 왜 웃어? 옆에서 빵 왜 터졌어, 웃은 지금 거야?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왜? 안녕하세요. 너무 많이 했어. 저희가 오늘 녹음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참, 우리 방청객이 와 계세요. 맞습니다. 야, 투명인간을 지금 거의 얼마를 했는지 몰라. 소개를 한번 할 법도 한데. 스튜디오에 망부석이 하나 앉아있어요. 너무 잘생긴 망부석. 일단 멤버 소개를 하고 저희가 이 망부석 소개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노래하기 좋아하는 우리 관종. 그냥 관종 나오니까. 수줍은도 아니야, 이제. 수줍은 관종. 네. 대놓고 관종. 데이브니어 나왔습니다. 네. 막대먹은 관종. 데이브니어입니다. 근데 네. 나 진짜 관종이야? 아니, 노래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관종 아니에요? 그렇죠. 가수들은 관종이지. 관종이 아니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막 관심 없어. 자기들이 관심 받는 거에 관심 없고 막. 그러니까. 알았어, 인정할게요. 이제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 약 90번 들은 다음에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쁜 뜻이 아니라. 아니에요. 연애 알아요. 활동을 하시거나 이렇게 대중 앞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관종이어야지. 맞아요. 예. 네. 자, 연애지상주의자. 나 벌써 취했어? 왜 이래? 아이고. 자, 우리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량 김 선생입니다. 자, 바이엔슈테판을 사랑하는 영화 만드는 게 꿈인 김프로입니다. 자, 우리 망부석 소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잠깐 일로 오세요. 네. 잠깐 일로 오세요. 이름은 안 올 테니까. 네. 자, 여기 저희 그냥 무턱대고 찾아오셨어요. 김프로쇼를 듣는 우리 청취자시라는데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뭐 실명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김프로쇼를 사랑하고 아끼며 애정하는 얼마 전까지 마이크를 잡고 있었고요. 지금 잠시 마이크를 내려놓고 아기 젖병을 들고 있는 야. 육아휴직의 아이콘 라떼파파 육아데디 일산에 사는 김모 씨라고 소개하겠습니다. 목소리 좋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쇼 사랑합니다.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야, 목욕탕 목소리. 네. 목소리가 다르네요. 지금 모 방송국의 아나운서로 계십니다. 네. 안 불렀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냥 구경만 칼을 갈고 시켜드렸어. 있었어. 그러니까. 예. 준비해서 왔는데. 잠시 참관하고 있고요. 야. 잘 보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가면 되겠죠? 네. 그 김프로쇼는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오며 가며 소문에 그 송호창 의원과 얘기할 때였나요? 대한민국을 들썩거리고 있다는 들썩이게 하고 있다는 소문이 일산까지 들려서 찾아 듣고 있었습니다. 이선균 성대모사 해주세요. 야, 똑같을 것 같아요. 야 장준혁, 너만 의사야? 나도 의사야. 이야, 잘한다. 네. 아무튼 뭐 비밀병기인데 차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망부석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분이 지금 이제 소속이 있기 때문에 네. 실명을 다 못 가서 그런데 조만간 여러분들 여기가 이 방송이 이제 성지가 될 날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다. 우리 김 선생 좋은 건 뭐 비교도 안 되는데. 원래 이 마이크에 이 정도 목소리 아니면 앉을 수 없는 마이크예요. 그렇구나. 그럼요. 근데 나 앉아있어. 미안해. 아니, 제 자리. 이 자리? 내 자리. 이 자리. 당신 자리. 자, 시끄럽고. 자, 이번 시간에는 시콜톡. 왜 근데 이거 안 썼어요? 뭐 코너 이름을 한 번 쓰고 없앴어. 자, 시콜톡으로 시콜톡으로 저희가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35살 광교에서 3년째 정육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정육점 이름이 남자의 손길이래요. 남자의 손길. 지금 정말로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간판에 남자의 손길이라고 써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해도 살짝 민망한 상호이긴 합니다만 상호로 결정한 계기는 우연히 맘스터치를 보고 맨스터치를 하려다가 너무 따라한 느낌이 나가지고 한글로 남자의 손길 이렇게 정하셨대요. 그래서 손님 한 분이 이 상호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대.
남자의 손길 5만원 문자가 날라왔는데 이 옆에 내가 대낮에 마사지 받고 있냐고 아이고. 전화 와가지고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2년 넘게 운영 중이어가지고 상호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졌기는 한데 바꿔야 될까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될까요? 혹은 바꾸면 추천해 주실 만한 상호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는데 네. 형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이 오시면 고기 쏩니다. 네. 갑니다. 네, 지금 바로 갈게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에 이제 고깃집인 줄 알고 오예 이러고 봤더니 정육점이잖아. 생고기를 준다는 건가? 생고기를 그냥 근으로? 그렇지. 자, 아무튼 어떻습니까? 우리 또 마케터 입장에서 남자의 손길 정육점 이름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생각하신 거라면 이게 남자의 손길은 그 특정한 브랜드나 특정한 업태가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의 손길이 미용실일 수도 있고, 그죠? 그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꼭 정육점을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해당하는 이름으로 무슨 정육점 이렇게 짓고 싶진 않으신 거니까 정육점이 연상되는 이름으로 좀 재밌게 지으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차라리 무슨 뭐 칼 잡는 남자거나 뭐, 그렇죠. 뭐 이러면 네. 그냥 연상이 될 텐데 네. 남자의 손길은 약간 좀 애매한 감이 있긴 하네요. 그렇죠. 뭐 한우의 추억이라든가 아니면 뭐 장비 칼 휘두르 또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이름을 새로 짓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야, 근데 진짜 이거 저 남자의 손길 5만 원 문자 메시지는 세다. 네. 그러네요. 이걸 아무리 설명한들 누가 이걸 믿어주겠어. 그렇죠.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 않는 이상 조자룡 육칼 휘두르듯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저희가 사진을 사진을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사실 정육점 느낌이 너무 안 나더라고요. 그쵸. 또 파란색으로 이렇게 좀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들어갔을 때 쇼케이스가 바로 딱 정면으로 보여야 사실 이게 정육점이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옆으로 측면으로 돼 있는 데다가 통유리가 돼 있는데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바꾸시려면 근데 이 남자의 손길에 대한 애착이 강하셔 지금 느낌이. 그치. 2년 동안이나 했는데. 그래서 그냥 앞에다만 살짝 뭐 고기 써는 남자의 손길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앞에다가 부제를 고기 써는 남자를 뒤에 하는 건 좀 그러니까 앞에 고기 써는 남자의 손길 뭐 요 정도 하면 어떨까? 네, 어쨌건 정육점이 연상되는 형태로 이름을 바꾸셔야 된다. 네. 소그림 같은 거 크게 하나 붙여주시면 네, 실루엣이라도 실루엣이라도 그치. 크게 하나 해주시면 어떨까? 보다 전문적이고 자세한 내용의 그 상담을 원하시면 광고를 해주십시오. 광고를 의뢰하시면 저희가 김 선생이 방문 해가지고 친절하게 일단 한 2근 먹어보고 생각하겠습니다. 툭불로다가. 네.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이름은 손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고요. 뭐 또 재기발랄한 이름들 있으시면 댓글창으로 많이 올려주십시오. 네. 지니66님께서 열심히 제작하는 김프를 응원합니다. 그런데 김용민 PD를 돼지 엄마라고 부르는 거 이제 좀 그만하면 좋겠어요. 그만해. 네. 그렇지. 우리 저 김엄마한테는 잘해야 돼요. 그래요. 맞아요. 거기 듣다가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돼지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김엄마라고 부르겠습니다. 영영님, 하찮은 뉴스 좋았어요? 지금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찮은 뉴스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멕시코 그렇고. 하긴 이런 뉴스는 또 잘 안 전달하니까 그런가요? 그렇죠. 네. 네, 기린별 소녀가 깔창 광고가 너무 웃기다고 특히 김프로님 기자 말투로 시작하는 부분. 야, 기자 말투가 아니었는데. 물이 안 빠졌군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다큐멘터리 무슨 이런 시네마 쪽에 나오는 김프로의 그 줄거리 소개 포맷이에요. 줄거리 소개 그렇죠. 네. 그거로 하려고 했는데 줄거리 소개가 기자 말투 같아 원래. 물을 뺀다가 뺐는데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마인드 71님 아직도 김프로쇼가 뭔지 몰라서 출연을 저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쪽에서 생존하기는 텄네 텄어. 그냥 자기 밥벌이에서 답보하며 살다 보면 자연히 퇴행하며 사라질 거라는 적다 보니 감정 실리네. 아우 그냥 하면서. 감사합니다. 쓰시는 단어들이 고급지신데. 그러니까요. 저는 평생 써본 적이 없는 이런 또. 그러면 여러분들 늘 사실 이거 듣고 끄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바로 그 코너 선물 폭탄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술친구 한 박스 받으실 분 우리 광교에서 정육점 운영하시는 남자의 손길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술친구 하나 드릴 테니까 고기 3근씩 준비하시고요. 네이버 오어린의 선크림,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 옐로우시온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김프로쇼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주 전후로 한 포씩 드시면 동급 최강 숙취 해소 효과 보실 수 있는 친구 술친구.
검증된 경험자들의 후기가 넘쳐나는 제주 동남쪽 최고의 펜션, 제주 하얀언덕 펜션. 깔창, 그 이상의 깔창, 유니코. 여름이 되면 발냄새, 발냄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사용해보시면 좋을 유니코프 깔창 있고요. 우리 이거 다 같이 한 번씩 써봅시다. 유니코프 하나씩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후기를 한번 리얼하게 들려드립시다. 자, 은근히 가계부담 1위인 통신요금을 혁신적으로 아껴주는 위너스텔 알뜰폰. 아낄 건 아끼면서 사시죠. 네. 네,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김엄마와 함께 뉴스농장 코너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골프를 못 치는 김프로와 하루에 2시간도 못 자는 한량 아닌 한량 김선생과 영화배우 스티브 연을 닮은 데이브 리어가 함께하는 논란 중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우공이 어디가 저희 둘째 딸 이희은입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갑과 을이 바뀌는 순간이죠. 이제 김프로가 갈수록 넉살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좀 한 번씩 옥상에서 한번 한 달 관리를 해야 이제 다시 좀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니, 듭니다.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말이에요. 네. 염전에서 한 번씩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염전에서 알겠습니다. 그럼요. 예.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오늘은 제가 확실히 을 정도가 아니라 갑을병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프로쇼 2부는 저희가 매주 한 번씩 그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를 모시고 김용민 씨가 생각하시는 이번 주의 핫이슈 3개를 정리해 주시는 뭐 이런 순서를 좀 가질까 하는데요. 예, 좋습니다. 예. 3위부터 그러면 꼽아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3위. 예.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저는 이제 남들이 관심을 안 갖는 거에 관심을 갖는 아주 그 고약한 취미가 있습니다. 고약한 취미인 이유가 안 되는 집 쪽의 그 상황 같은 것들을 굉장히 그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유한국당, 이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 네. 이 내용을 오늘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지금 뭐 흥행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이 당대표를 뽑는 것뿐만 아니라 이른바 컨벤션 효과, 추락한 그런 당의 어떤 그 이미지, 명망, 그리고 국민의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을 다시 좀 집약시켜서, 국민의 그 지지를 집약시키기 어렵다면 적어도 지지층, 전통적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는데 지금, 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보다도 프로듀스 101 공개 방송이 훨씬 더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원래 그랬던 것인데 홍준표 후보는 왜 TV 토론에 그렇게까지 경기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양반이 지금 뭔가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걸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요. 뭐 사실로 드러난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 토론회 때 보면은 기가 막혀요, 한마디로. 상대방 후보를 핥히고요. 그러면서 아주 대놓고 그 자리에서 협박을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허위 사실로 이야기하면 용서치 않겠다. 거기 이제 경쟁 후보인 원유철 후보와 신상진 후보를 향해서 여러분들 용서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협박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토론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토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자각을 해서 이렇게 토론을 회피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회피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 다음인데, 그 다음은 뭐냐면은 대법원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만은 성완종 리스트 관련한 자신의 재판, 대법원이 이제 판결함에 있어서 분명히 처먹은 게 확실한데 이걸 무죄를 주자니 그냥 2심의 판결을 인용하자니 좀 법관의 양심의 문제도 있고 대법원의 그 사회적 위상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유죄 취지로 해서 파기환송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면 홍준표 후보로서는 이때 자기에게 필요한 게 이거죠. 이건 야당 탄압이다. 야당 총수 탄압이다. 이러면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막이 필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어막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종의 생존형 야당 총수 출마를 한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참 살다 별 꼴을 다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넘버 3 우리 세 번째로는 흥행 제로인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관련해가지고 좀 짚어주셨고 돌아오는 월요일에 당대표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홍준표 후보가 유력하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자유한국당의 가장 비참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원유철 신상진은 왜 안 됐냐? 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 홍준표 이야기대로 감이 안 돼. 감이 안 되니까 결국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지금 자유한국당은 인물난을 겪고 있다. 네. 차라리 이 류여해를 당대표를 시키면 어떨까? 그럼 더 빨리 망하죠. 예. 지난주에 사실 뭐 이슈화가 되기는 했었죠. 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었는데. 예, 자, 그러면 예. 네, 지난주 두 번째로 꼽을 만한 뉴스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었습니다. 상당히 환대를 많이 받은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문재인이란 개인에 대한 그 경외감일 텐데, 근데 그분의 개인에 대한 경외감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촛불혁명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이제 이런 구미사회에서는 한국의 촛불혁명을 엄청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미국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그런 그 시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세계적으로 경외심이 높은 한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그런 명망에 더해서 엄청나게 그 많은 또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와 관련해서도 중요하지만 또 이 팟캐스트 코너의 특성상 거대 담론 이런 거 얘기해봐야 많은 분들이 또 뉴스에서 이미 접하신 거기 때문에 욕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날탕으로 지금 방송을 하실 거냐 제가 욕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미 정상회담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명록을 남겼는데 대한미국이라고 이렇게 기억한 점. 왜 그랬을까요? 아니 MB처럼 뭐 이제 맞춤법이 틀리거나 이건 좀 진짜 망신이거든요. 네. 뭐 바치겠다인데 바치겠다. 뭘 받쳐? 뭐 라면에다 라면 냄비에 무슨 밑에다 뭐 책을 놓고 받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그 맞춤법이 틀린 건 참 민망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2007년인가 2005년인가 그 무렵에 그 읍니다라고 쓴 거 아닙니까? MB가 그렇죠. 읍니다. 1989년에 바뀌었습니다. 읍니다에서 습니다로 바뀐 게. 그래서 참 MB가 참 부끄러웠는데 아니 그것과는 좀 다르죠. 이 대한미국이라고 쓴 거는. 또 뭐 어떤 분은 이제 실제로 썼는데 뭐 조명 각도에 따라서 이게 안 보인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정보 라인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대한미국이라고 쓰신 게 맞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실수하신 게 맞군요. 그러면 뭐 무슨 일각에서 나돌고 있는 뭐 조명 각도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다. 혹은 뭐 누군가가 이제 그 대한민국인데 그 종성의 니은을 지웠다. 이거는 이제 사실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런 거 갖고 없은 어떻게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이 대한민국 자기 나라의 국호를 틀릴 수 있느냐 이런저런 억측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요. 이게 어떻게 김프로는 좀 의미 부여를 할 일이라고 보세요? 그게 저는 약간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맞춤법을 틀렸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어쨌든 이 처음 있는 일이니까. 어떻게 하다가 실수가 된 걸까가 사실은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동안에 혹시 뭐 다른 생각을 하셨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그래서 틀렸을까? 이게 어떻게 한 경우에 이게 틀리게 나왔을까? 이게 좀 궁금하기는 한데 뭐 어쨌든 실수는 맞으니까 실수가 맞다고 한다면 비판을 할 수 있기는 할 텐데 그럼 경중을 따져가지고 볼 때 막 이렇게까지 막 뭐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할 정도는 물론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저는 진짜로 궁금해요. 저게 어떻게 하다 보면 대한미국이라고 쓸 수가 있을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은 이런 논란을 좀 비웃을 것 같고요. 다음에 더 비웃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을 대한민국 대통령 무재인으로 해가지고 한번 더 약 올리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께서 보시는 가장 핫한 이슈
어떤 거였습니까? 역시 국민의당 상황이죠. 네. 이건 뭐 문준용 씨 이름을 끌어들일 게 없습니다. 그냥 국민의당 대선 공작 사건 이렇게 성격을 규정해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네. 하여튼 지난주를 핫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달궜던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워낙 많이 이제 뭐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김엄마가 보기에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저는 전화도 안 받습니다. 저희 이제 멤버들이 예상을 하기로는 김 선생께서는 정치 생명이 어쨌든 끝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지. 나와서 본인이 사과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했고, 김프로가 예측을 하기에는 쌩 깔 것이다. 그냥 자기 책임이 아니고 나는 몰랐고, 그러니까 대응하지 않고 그냥 쌩 까고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게 김프로의 예측이었고, 예. 우리 데이브니어의 예측은 지금이 가장 적기이기 때문에 뭔가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얘기하면서 탈당할 것이다. 그렇게 세 개를 내놨는데, 확실히 우리 데이브 니어나 김 선생은 너무 순진해. 예. 저는 이제 우리 김프로 주장의 네. 또 의견에 한 표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정치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정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경외감 있게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민주정치의 어떤 인식이 또 개념이 서 있는 분들은 정당을 사유화하지도 않을 뿐더러 보수정치 시절에는 사실 가능했죠. 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에는 정당이 곧 자신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때 보수정치가 무너진 이 시기에는 누가 정당이 곧 내 것이라 말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안철수 씨는 사업가 출신이에요. 사업가 출신이고 또 이제 부인이 또 그런 말을 했잖아요. 본인이 자기 몸에서 낳았다. 본인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국민의당을 포기할 일은 만무합니다. 전혀 없어요. 예. 나갈 테면 니들이 나가라 이거지. 절대 자기가 나갈 일은 없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아니겠는가. 근데 이제 김프로 말대로 답이 없다면 그냥 쌩 까는 게 돌파 방식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최근에 이렇게 반응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박근혜 정권 내내 우리가 경험해가지고 굉장히 답답해서 뭔가 분개했던 이런 식의 소통 방식인데,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계속 지금 한 4년 동안 보다 결국 대통령이 바뀐 건데, 예.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식의 반응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공당에 그래도 적어도 대선 후보였던 분이 이렇게까지 책임 의식이 없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굉장히 좀 답답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의견을 내놓고도 아니길 바랬거든요. 근데 좀 사실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좀 뭐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사과 잘못했다가 아주 꼴이 우스워졌잖아요. 네.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 홍보비 관련한 리베이트 의혹. 이것 때문에 아주 또 된통 당했어요. 결국 다 무혐의는 아니고 무죄로 결론 날 걸 왜 그때 내가 성급하게 사퇴하겠다 이랬는지. 뭐 사실 그 사퇴도 무의미한 사퇴지요. 정작 자기가 오는데 물러나 봤자지 뭐. 결국 당대표는 아니더라도 당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아주 네. 무리 없이. 저는 또 게다가 이제 안철수 전 대표에게 불행한 점이 뭐냐면은 지금 같이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참신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도회한 사람들이고 개개인의 어떤 그런 정치적 생존에 더 관심이 있지, 국민의당의 존망 또 안철수 후보의 미래와 관련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 그거는 뭐 사실 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고요. 지금 자꾸 이유미 씨한테 카톡이 오고 있습니다. 닥치라고. 이런 시간에. 닥치라고. 농담입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지난주 이슈 3가지를 정리해 주셨는데, 뭐, 요런 내용들 관련해가지고는, 김용민 브리핑에 뭐 자세하게 에피소드를 다룬 내용들이 있으니까, 혹시 하드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김용민 브리핑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사실 지금 키는 또 검찰이 쥐고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네. 검찰이 쥐고 있다는 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검찰이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또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라는 코너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방송 이 김프로가 했던 이 방송 특별히 여러분들 많이 또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도 수고하셨고 또 다음 한 주도 열심히 달리면서 김프로쇼를 위해서 사실은 이 월화수목금을 활동하시는 거죠. 다음 주 이슈를 잘 챙겨주시고. 김프로 더위 먹었나? 더위 먹었나 보네. 왜 맞잖아요. 내가 왜 당신을 위해 방송을 해? 일주일간 이렇게 딱 방송하지. 이슈를 잘 정리해가지고 가져오시란 말이에요. 이상한 거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번 주 무슨 코너인가 저도 잘 몰랐는데 확실히 이런 컨셉이면 제가 잘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또 소상히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지 않았나? 이 정도. 그럼요. 네. 네. 하여튼 뭐 김엄마 덕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항상 그 고마운 마음 저희가 잘 간직하고 있고요. 자, 김프로 쇼 많이 들어주시고요. 김프로 쇼와 함께 동반상승하는 그런 우리 팟캐스트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김프로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노래. 왜 잠깐 왜 웃어? 옆에서 빵 왜 터졌어, 웃은 지금 거야?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왜. 안녕하세요. 너무 많이 했어. 아, 저희가 오늘 녹음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 참, 우리 방청객이 와 계세요. 아, 맞습니다. 야, 투명인간을 지금 거의 얼마를 했는지 몰라. 소개를 한번 할 법도 한데. 스튜디오에 망부석이 하나 앉아있어요. 너무 잘생긴 망부석. 일단 멤버 소개를 하고 네. 저희가 이 망부석 소개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노래하기 좋아하는 우리 관종. 그냥 관종 나오니까. 수줍은도 아니야, 이제. 수줍은 관종. 네. 대놓고 관종. 데이브니어 나왔습니다. 네. 막대먹은 관종. 데이브니어입니다. 근데 네. 나 진짜 관종이야? 아니, 노래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관종 아니에요? 아, 그렇죠. 가수들은 관종이지. 관종이 아니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막 관심 없어. 자기들이 관심 받는 거에 관심 없고 막. 그러니까. 알았어, 인정할게요. 아, 이제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 약 90번 들은 다음에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쁜 뜻이 아니라. 아니에요. 아니, 네, 알아요. 연애 활동을 하시거나 이렇게 대중 앞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관종이어야지. 맞아요. 예. 네. 자, 연애지상주의자. 나 벌써 취했어? 왜 이래? 아이고. 자, 우리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량 김 선생입니다. 자, 바이엔슈테판을 사랑하는 영화 만드는 게 꿈인 김프로입니다. 자, 우리 망부석 소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잠깐 일로 오세요. 네. 잠깐 일로 오세요. 이름은 안 올 테니까. 네. 자, 여기 저희 그냥 무턱대고 찾아오셨어요. 김프로쇼를 듣는 우리 청취자시라는데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뭐 실명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김프로쇼를 사랑하고 아끼며 애정하는 얼마 전까지 마이크를 잡고 있었고요. 지금 잠시 마이크를 내려놓고 아기 젖병을 들고 있는 야. 육아휴직의 아이콘 라떼파파 육아데디 일산에 사는 김모 씨라고 소개하겠습니다. 목소리 좋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쇼 사랑합니다.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야, 목욕탕 목소리. 네. 목소리가 다르네요. 지금 모 방송국의 아나운서로 계십니다. 네. 안 불렀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냥 구경을 갈고 있었어. 그러니까. 예. 준비해서 왔는데. 잠시 참관하고 있고요. 야. 잘 보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가면 되겠죠? 네. 그 김프로쇼는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오며 가며 소문에 그 송호창 의원과 얘기할 때였나요? 대한민국을 들썩거리고 있다는 들썩이게 하고 있다는 소문이 일산까지 들려서 예, 찾아 듣고 있었습니다. 이선균 성대모사 해주세요. 야, 똑같을 것 같아요. 야 장준혁, 너만 의사야? 나도 의사야. 이야, 잘한다. 네. 아무튼 뭐 비밀병기인데 네. 차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망부석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분이 지금 이제 소속이 있기 때문에 네. 실명을 다 못 가서 그런데 조만간 여러분들 여기가 이 방송이 이제 성지가 될 날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죠?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다. 우리 김 선생 좋은 건 뭐 비교도 안 되는데. 원래 이 마이크에 이 정도 목소리 아니면 앉을 수 없는 마이크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요. 근데 나 앉아있어. 미안해. 아니, 제 자리. 이 자리? 내 자리. 아, 이 자리. 당신 자리. 자, 시끄럽고. 자, 이번 시간에는 시콜톡. 왜 근데 이거 안 썼어요? 뭐 코너 이름을 한 번 쓰고 없앴어. 자, 시콜톡으로 시콜톡으로 저희가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35살 광교에서 3년째 정육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정육점 이름이 남자의 손길이래요. 남자의 손길. 지금 정말로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간판에 남자의 손길이라고 써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해도 살짝 민망한 상호이긴 합니다만 상호로 결정한 계기는 우연히 맘스터치를 보고 맨스터치를 하려다가 너무 따라한 느낌이 나가지고 한글로 남자의 손길 이렇게 정하셨대요. 그래서 손님 한 분이 이 상호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대.
남자의 손길 5만원 문자가 날라왔는데 이 옆에 내가 대낮에 마사지 받고 있냐고 아이고. 전화 와가지고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2년 넘게 운영 중이어가지고 상호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졌기는 한데 바꿔야 될까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될까요? 혹은 바꾸면 추천해 주실 만한 상호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는데 네. 형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이 오시면 고기 쏩니다. 네. 갑니다. 네, 지금 바로 갈게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에 이제 고깃집인 줄 알고 오예 이러고 봤더니 정육점이잖아. 생고기를 준다는 건가? 생고기를 그냥 근으로? 그렇지. 자, 아무튼 어떻습니까? 우리 또 마케터 입장에서 남자의 손길 정육점 이름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생각하신 거라면 이게 남자의 손길은 그 특정한 브랜드나 특정한 업태가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의 손길이 미용실일 수도 있고, 그죠? 그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꼭 정육점을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해당하는 이름으로 무슨 정육점 이렇게 짓고 싶진 않으신 거니까 정육점이 연상되는 이름으로 좀 재밌게 지으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차라리 무슨 뭐 칼 잡는 남자거나 뭐, 그렇죠. 뭐 이러면 그냥 연상이 될 텐데 남자의 손길은 약간 좀 애매한 감이 있긴 하네요. 그렇죠. 뭐 한우의 추억이라든가 아니면 뭐 장비 칼 휘두르 또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이름을 새로 짓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야, 근데 진짜 이거 저 남자의 손길 5만 원 문자 메시지는 세다. 네. 그러네요. 이걸 아무리 설명한들 누가 이걸 믿어주겠어. 그렇죠.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 않는 이상 조자룡 육칼 휘두르듯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저희가 사진을 사진을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사실 정육점 느낌이 너무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또 파란색으로 이렇게 좀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들어갔을 때 쇼케이스가 바로 딱 정면으로 보여야 사실 이게 정육점이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옆으로 측면으로 돼 있는 데다가 통유리가 돼 있는데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바꾸시려면 근데 이 남자의 손길에 대한 애착이 강하셔 지금 느낌이. 2년 동안이나 했는데. 그래서 그냥 앞에다만 살짝 뭐 고기 써는 남자의 손길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앞에다가 부제를 고기 써는 남자를 뒤에 하는 건 좀 그러니까 앞에 고기 써는 남자의 손길 뭐 요 정도 하면 어떨까? 네, 어쨌건 정육점이 연상되는 형태로 이름을 바꾸셔야 된다. 네. 소그림 같은 거 크게 하나 붙여주시면 네, 실루엣이라도 실루엣이라도 그치. 크게 하나 해주시면 어떨까? 보다 전문적이고 자세한 내용의 그 상담을 원하시면 광고를 해주십시오. 광고를 의뢰하시면 저희가 김 선생이 방문 해가지고 친절하게 일단 한 2근 먹어보고 생각하겠습니다. 툭불로다가. 네.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이름은 손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고요. 뭐 또 재기발랄한 이름들 있으시면 댓글창으로 많이 올려주십시오. 네. 지니66님께서 열심히 제작하는 김프를 응원합니다. 그런데 김용민 PD를 돼지 엄마라고 부르는 거 이제 좀 그만하면 좋겠어요. 그만해. 그렇지. 우리 저 김엄마한테는 잘해야 돼요. 그래요. 맞아요. 거기 듣다가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돼지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김엄마라고 부르겠습니다. 영영님, 하찮은 뉴스 좋았어요? 지금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찮은 뉴스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멕시코 그렇고. 하긴 이런 뉴스는 또 잘 안 전달하니까 그런가요? 그렇죠. 네, 기린별 소녀가 깔창 광고가 너무 웃기다고 특히 김프로님 기자 말투로 시작하는 부분. 야, 기자 말투가 아니었는데 물이 안 빠졌군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다큐멘터리 무슨 이런 시네마 쪽에 나오는 김프로의 그 줄거리 소개 포맷이에요. 줄거리 소개 그렇죠. 네. 그거로 하려고 했는데 줄거리 소개가 기자 말투 같아 원래. 물을 뺀다가 뺐는데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마인드 71님 아직도 김프로쇼가 뭔지 몰라서 출연을 저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쪽에서 생존하기는 텄네 텄어. 그냥 자기 밥벌이에서 답보하며 살다 보면 자연히 퇴행하며 사라질 거라는 적다 보니 감정 실리네. 아우 그냥 하면서. 감사합니다. 쓰시는 단어들이 고급지신데. 그러니까요. 저는 평생 써본 적이 없는 이런 또. 그러면 여러분들 늘 사실 이거 듣고 끄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바로 그 코너 선물 폭탄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술친구 한 박스 받으실 분 우리 광교에서 정육점 운영하시는 남자의 손길 사장님. 네. 저희가 술친구 하나 드릴 테니까 고기 3근씩 준비하시고요. 네이버 오어린의 선크림,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 옐로우시온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김프로쇼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주 전후로 한 포씩 드시면 동급 최강 숙취 해소 효과 보실 수 있는 친구 술친구
검증된 경험자들의 후기가 넘쳐나는 제주 동남쪽 최고의 펜션, 제주 하얀언덕 펜션. 깔창, 그 이상의 깔창, 유니코. 여름이 되면 발냄새, 발냄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사용해보시면 좋을 유니코프 깔창 있고요. 우리 이거 다 같이 한 번씩 써봅시다. 유니코프 하나씩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후기를 한번 리얼하게 들려드립시다. 자, 은근히 가계부담 1위인 통신요금을 혁신적으로 아껴주는 위너스텔 알뜰폰. 아낄 건 아끼면서 사시죠. 네. 네,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김엄마와 함께 뉴스농장 코너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골프를 못 치는 김프로와 하루에 2시간도 못 자는 한량 아닌 한량 김선생과 영화배우 스티브 연을 닮은 데이브 리어가 함께하는 논란 중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우공이 어디가 저희 둘째 딸 이시은입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갑과 을이 바뀌는 순간이죠. 이제 김프로가 갈수록 넉살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좀 한 번씩 옥상에서 한번 한 달 깔기를 해야 이제 다시 좀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니, 듭니다.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말이에요. 네. 염전에서 한 번씩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염전에서 알겠습니다. 그럼요. 예.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오늘은 제가 확실히 을 정도가 아니라 가불병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프로쇼 2부는 저희가 매주 한 번씩 그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를 모시고 김용민 씨가 생각하시는 이번 주의 핫이슈 3개를 정리해 주시는 뭐 이런 순서를 좀 가질까 하는데요. 예, 좋습니다. 예. 3위부터 그러면 꼽아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3위. 예.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저는 이제 남들이 관심을 안 갖는 거에 관심을 갖는 아주 그 고약한 취미가 있습니다. 고약한 취미인 이유가 안 되는 집 쪽의 그 상황 같은 것들을 굉장히 그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유한국당 이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 네. 이 내용을 오늘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지금 뭐 흥행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이 당대표를 뽑는 것뿐만 아니라 이른바 컨벤션 효과, 추락한 그런 당의 어떤 그 이미지, 명망, 그리고 국민의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을 다시 좀 집약시켜서, 국민의 그 지지를 집약시키기 어렵다면 적어도 지지층, 전통적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는데 지금, 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보다도 프로듀스 101 공개 방송이 훨씬 더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원래 그랬던 것인데 홍준표 후보는 왜 TV 토론에 그렇게까지 경기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양반이 지금 뭔가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걸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요. 뭐 사실로 드러난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 토론회 때 보면은 기가 막혀요, 한마디로. 상대방 후보를 핥히고요. 그러면서 아주 대놓고 그 자리에서 협박을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허위 사실로 이야기하면 용서치 않겠다. 거기 이제 경쟁 후보인 원유철 후보와 신상진 후보를 향해서 여러분들 용서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협박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토론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토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자각을 해서 이렇게 토론을 회피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회피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 다음인데, 그 다음은 뭐냐면은 대법원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만은 성완종 리스트 관련한 자신의 재판, 대법원이 이제 판결함에 있어서 분명히 처먹은 게 확실한데 이걸 무죄를 주자니 그냥 2심의 판결을 인용하자니 좀 법관의 양심의 문제도 있고 대법원의 그 사회적 위상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유죄 취지로 해서 파기환송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면 홍준표 후보로서는 이때 자기에게 필요한 게 이거죠. 이건 야당 탄압이다. 야당 총수 탄압이다. 이러면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막이 필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어막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종의 생존형 야당 총수 출마를 한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참 살다 별 꼴을 다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넘버 3 우리 세 번째로는 흥행 제로인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관련해가지고 좀 짚어주셨고, 돌아오는 월요일에 당대표가 결정이 됐는데 지금 홍준표 후보가 유력하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자유한국당의 가장 비참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원유철 신상진은 왜 안 됐냐? 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 홍준표 이야기대로 감이 안 돼. 감이 안 되니까 결국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지금 자유한국당은 인물난을 겪고 있다. 차라리 이 류여해를 당대표를 시키면 어떨까? 그럼 더 빨리 망하죠. 예. 지난주에 사실 뭐 이슈화가 되기는 했었죠. 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었는데. 네, 자, 그러면 네, 지난주 두 번째로 꼽을 만한 뉴스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었습니다. 상당히 환대를 많이 받은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문재인이란 개인에 대한 그 경외감일 텐데, 근데 그분의 개인에 대한 경외감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촛불혁명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이제 이런 구미사회에서는 한국의 촛불혁명을 엄청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미국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그런 그 시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세계적으로 경외심이 높은 한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그런 명망에 더해서 엄청나게 그 많은 또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와 관련해서도 중요하지만 또 이 팟캐스트 코너의 특성상 거대 담론 이런 거 얘기해봐야 많은 분들이 또 뉴스에서 이미 접하신 거기 때문에 욕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날탕으로 지금 방송을 하실 거냐 제가 욕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미 정상회담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명록을 남겼는데 대한미국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점. 왜 그랬을까요? 아니 MB처럼 뭐 이제 맞춤법이 틀리거나 이건 좀 진짜 망신이거든요. 네. 뭐 바치겠다인데 바치겠다. 뭘 받쳐? 뭐 라면에다 라면 냄비에 무슨 밑에다 뭐 책을 놓고 받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그 맞춤법이 틀린 건 참 민망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2007년인가 2005년인가 그 무렵에 그 읍니다라고 쓴 거 아닙니까? MB가 그렇죠. 읍니다. 네네. 읍니다. 1989년에 바뀌었습니다. 읍니다에서 습니다로 바뀐 게. 그래서 참 MB가 참 부끄러웠는데, 아니 그것과는 좀 다르죠. 이 대한미국이라고 쓴 거는. 또 뭐 어떤 분은 이제 실제로 썼는데 뭐 조명 각도에 따라서 이게 안 보인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정보 라인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대한미국이라고 쓰신 게 맞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실수하신 게 맞군요. 그러면 뭐 무슨 일각에서 나돌고 있는 뭐 조명 각도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다. 혹은 뭐 누군가가 이제 그 대한민국인데 그 종성의 니은을 지웠다. 이거는 이제 사실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런 거 갖고 없은 어떻게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이 대한민국 자기 나라의 국호를 틀릴 수 있느냐, 이런저런 억측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요. 이게 어떻게 김프로는 좀 의미 부여를 할 일이라고 보세요? 그게 저는 약간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맞춤법을 틀렸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어쨌든 이 처음 있는 일이니까 어떻게 하다가 실수가 된 걸까가 사실은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동안에 혹시 뭐 다른 생각을 하셨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그래서 틀렸을까? 이게 어떻게 한 경우에 이게 틀리게 나왔을까? 이게 좀 궁금하기는 한데, 뭐 어쨌든 실수는 맞으니까, 실수가 맞다고 한다면 비판을 할 수 있기는 할 텐데, 그럼 경중을 따져가지고 볼 때 막 이렇게까지 막 뭐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할 정도는 물론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저는 진짜로 궁금해요. 저게 어떻게 하다 보면 대한미국이라고 쓸 수가 있을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은 이런 논란을 좀 비웃을 것 같고요. 다음에 더 비웃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을 대한민국 대통령 무재인으로 해가지고 한번 더 약 올리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께서 보시는 가장 핫한 이슈
어떤 거였습니까? 역시 국민의당 상황이죠. 네. 이건 뭐 문준용 씨 이름을 끌어들일 게 없습니다. 그냥 국민의당 대선 공작 사건 이렇게 성격을 규정해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네. 하여튼 지난주를 핫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달궜던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워낙 많이 이제 뭐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김엄마가 보기에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저는 전화도 안 받습니다. 저희 이제 멤버들이 예상을 하기로는 김 선생께서는 정치 생명이 어쨌든 끝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지. 나와서 본인이 사과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했고, 김프로가 예측을 하기에는 쌩 깔 것이다. 그냥 자기 책임이 아니고 나는 몰랐고, 그러니까 대응하지 않고 그냥 쌩 까고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게 김프로의 예측이었고, 예. 우리 데이브니어의 예측은 지금이 가장 적기이기 때문에 뭔가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얘기하면서 탈당할 것이다. 그렇게 세 개를 내놨는데, 확실히 우리 데이브 니어나 김 선생은 너무 순진해. 예. 저는 이제 우리 김프로 주장의 네. 또 의견에 한 표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정치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정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경외감 있게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민주정치의 어떤 인식이 또 개념이 서 있는 분들은 정당을 사유화하지도 않을 뿐더러 보수정치 시절에는 사실 가능했죠. 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에는 정당이 곧 자신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때 보수정치가 무너진 이 시기에는 누가 정당이 곧 내 것이라 말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안철수 씨는 사업가 출신이에요. 사업가 출신이고 또 이제 부인이 또 그런 말을 했잖아요. 본인이 자기 몸에서 낳았다. 본인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국민의당을 포기할 일은 만무합니다. 전혀 없어요. 예. 나갈 테면 니들이 나가라 이거지. 절대 자기가 나갈 일은 없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아니겠는가. 근데 이제 김프로 말대로 답이 없다면 그냥 쌩 까는 게 돌파 방식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최근에 이렇게 반응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박근혜 정권 내내 우리가 경험해가지고 굉장히 답답해서 뭔가 분개했던 이런 식의 소통 방식인데,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계속 지금 한 4년 동안 보다 결국 대통령이 바뀐 건데, 예.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식의 반응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공당에 그래도 적어도 대선 후보였던 분이 이렇게까지 책임 의식이 없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굉장히 좀 답답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의견을 내놓고도 아니길 바랬거든요. 근데 좀 사실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좀 뭐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사과 잘못했다가 아주 꼴이 우스워졌잖아요. 네.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 홍보비 관련한 리베이트 의혹. 이것 때문에 아주 또 된통 당했어요. 결국 다 무혐의는 아니고 무죄로 결론 날 걸 왜 그때 내가 성급하게 사퇴하겠다 이랬는지. 뭐 사실 그 사퇴도 무의미한 사퇴지요. 정작 자기가 오는데 물러나 봤자지 뭐. 결국 그 당대표는 아니더라도 당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아주 네. 무리 없이. 저는 또 게다가 이제 안철수 전 대표에게 불행한 점이 뭐냐면은 지금 같이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참신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도회한 사람들이고 개개인의 어떤 그런 정치적 생존에 더 관심이 있지, 국민의당의 그 존망 또 안철수 후보의 미래와 관련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 그거는 뭐 사실 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고요. 지금 자꾸 이유미 씨한테 카톡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닥치라고. 농담입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지난주 이슈 3가지를 정리해 주셨는데, 뭐, 이런 내용들 관련해가지고는, 김용민 브리핑에 뭐 자세하게 에피소드를 다룬 내용들이 있으니까, 혹시 하드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김용민 브리핑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사실 지금 키는 또 검찰이 쥐고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네. 검찰이 쥐고 있다는 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검찰이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또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라는 코너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방송 이 김프로가 했던 이 방송 특별히 여러분들 많이 또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도 수고하셨고 또 다음 한 주도 열심히 달리면서 김프로쇼를 위해서 사실은 이 월화수목금을 활동하시는 거죠. 다음 주 이슈를 잘 챙겨주시고. 김프로 더위 먹었나? 더위 먹었나 보네. 왜 맞잖아요. 내가 왜 당신을 위해 방송을 해? 일주일간 이렇게 딱 이슈를 잘 정리해가지고 가져오시란 말이에요. 이상한 거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 무슨 코너인가 저도 잘 몰랐는데 확실히 이런 컨셉이면 제가 잘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또 소상히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지 않았나? 이 정도. 그럼요. 네. 하여튼 뭐 김엄마 덕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항상 그 고마운 마음 저희가 잘 간직하고 있고요. 자, 김프로 쇼 많이 들어주시고요. 김프로 쇼와 함께 동반상승하는 그런 우리 팟캐스트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